자, 202페이지입니다. 3단원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3단원 처음부터 한번 보면 전기분해 배웠어요. 그죠? 전기분해 잘 하셔야 되고요.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의 전기분해는 반드시 꼭 해주세요. 이온 결합 배웠고요. 공유 결합 배웠습니다. 이 결합에 대한 내용, 금속 결합까지 다 결합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배웠고요. 그리고 절반이 끝났죠. 그리고 전기음성도라는 걸 배웠어요. 전기음성도. 플로린을 기준으로 한 전기음성도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 배웠었던 공유 결합의 극성과 무극성, 분자의 극성과 무극성 이렇게 두 개를 봅니다. 그 두 개를 분류하면 되고요. 그 모든 걸 배우는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요. 분자의 구조와 성질, 여기 파트입니다. 여기가 3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학생들이 실수해서 틀리는 부분도 여기에 많아요. 내용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부탁이에요. 3단원은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 살짝쿵 외워줘야 되는 건 암기합시다. 그거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3단원은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우는 단원이에요. 결합각이 몇 도고 이 새끼가 무슨 꼬라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3단원이에요. 그 3단원의 포인트 단원은 전자쌍 반발 원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설명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전자쌍 반발 원리. 전자쌍 반발 원리. 됐죠? 전자쌍 반발 원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전자쌍 반발 원리는 뭐냐면 원소가 있었어요. 탄소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탄소를 예를 들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차있죠. 이렇게. 그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차있습니다. 셋. 됐나요? 원자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를 제외한 전자는 쌍을 이루지 않아요. 원자과 전자를 제외한 전자는 쌍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첫 번째 껍질엔 전자가 2개 차 있는 거 맞지? 그런데 이 전자가 요렇게 가까이 배열되어 있으면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서로 청력이 작용해요. 됐나요? 물리에서는 청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화학에서는 청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화학에서 쓰는 단어는 반발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가 서로 반발을 해요. 그러면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반발력을 가장 적게 만들었을 때 그때가 안정한 상태야. 그러니 여기 있는 전자를 밀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또 안 되지. 그럼 이쪽으로 또 밀어서 가장 멀리 있는 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배열이 돼요. 요게 원자의 전자 배치예요. 여기 있는 전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자가 배열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가장 먼 곳에 여기 배열되고 가장 먼 곳에 여기 배열되고 가장 먼 곳에 이렇게 배열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전자들은 반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에다 수소를 이렇게 붙이겠죠. 그래서 공유결합을 할 거 아니겠니? 수소를 이렇게 붙이겠지. 여기 공유결합을 할 거 아니야? 여기 수소를 붙이고 공유결합을 하겠죠. 여기 수소를 붙이고 공유결합을 합니다. 우리는 원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분자를 배우는 거예요. 분자라는 애는 이미 공유결합이 끝난 상태지. 공유결합이 끝났다면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결국에 8개의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바깥쪽의 전자들은 언제나 항상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쌍도 역시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겠죠. 이 전자쌍도 역시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전자쌍끼리도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 이 전자쌍들도 반발력이 가장 적은 위치에 배열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만 정리해볼까요? 전자쌍 반발 원리가 무슨 뜻이라고? 내리면 썼다 지울 거기 때문에 내리는 겁니다. 전자들의 전자쌍의 반발력을 가장 작게 만드는 거죠. 글쎄요. 그래야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자쌍 반발 원리의 기본은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위치로 전자쌍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 전자쌍 반발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리, 배, 붕, 탄, 질, 산, 플로린, 네온 이렇게 생겼어요. 첫 번째 리튬은 공유 결합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을 훨씬 더 잘하니까. 괜히 지워요. 네온은 비활성 기체니까 역시 결합 자체를 하지 않죠. 그러면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남아요. 그 6개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배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예를 들면 베릴륨의 경우에는 베릴륨이 있으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차겠죠. 그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차는데 여기 하나 차면 여기 하나 찰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다가 수소를 이렇게 붙여가고 여기다가 수소를 붙여가면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합니다. 그럼 이 수소를 여기다가 붙일 수 있니? 좀 이상하지. 그지? 전자쌍은 반발하니까 반드시 가장 먼 곳에 위치해야 해요. 보셨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열돼서 수소, 베릴륨, 수소 간의 사이각이 얼마야? 180도야. 니네들은 이걸 맞추는 거야. 아, 이 녀석의 사이각이 180도구나.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건 뭐야? BeH2라는 화학식을 보고 아, 이 녀석은 결합각이 180도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3단원의 포인트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붕소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차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3개가 차 있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배열돼? 하나가 여기 배열되어 있으면 가장 먼 곳에 배열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 이 3개의 위치에 같은 거리만큼 배열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다 수소를 붙이고 공유결합, 여기다 수소를 붙이고 공유결합, 여기다 수소를 붙이고 공유결합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때에는 수소, 붕소, 수소 사이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아, 이 녀석 120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됐니? 그럼 니네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 BH3는 결합각이 얼마야? 120도야. 이걸 맞추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씩 그려볼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툭툭툭툭 맞추세요. 이게 기본기예요. 이런 상황을 5개를 배울 거거든요. 이유는 하나. 자, H, B, E, H 중에 중심 원소는 누구니? 그러면 얘가 중심 원소 맞죠? 그렇죠? 그럼 H, BH, BH3의 중심 원소 누구야? 누가 봐도 얘가 중심 원소 맞죠? 이해됐어요? 그럼 한 번만요. HF는요 중심 원소가 누구니? 요 녀석 이렇게 해서 요 녀석 이렇게 공유 결합하는 거 맞지? 자, 질문이요. 중심 원소는 누구예요? 이 경우에는 플로린이 중심 원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H가 되게 허접해 보인단 말이죠. 우리 느낌상. 근데 그러니 플로린은 되게 중요하니까 플로린 중심 원소겠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건 우리 입장이죠. 수소한테 야, 넌 중심 원소 아니야, 꺼져 이래버리면 걔가 속상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2개의 원소가 하나씩 이렇게 결합돼 있으면 우리는 그거의 중심 원소를 판별할 수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심 원소가 누군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녀석도 배우지 않아요. 그럼 중심 원소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걸 하나씩 저기서부터 5개를 적어줄 거예요. 잘 보고 외우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붕소 했으니까 탄소 한번 해볼까요? 탄소는 첫 번째 전자가 2개 있는 거 맞죠? 두 번째 칸의 전자는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H를 붙이고 여기다가 H를 붙이고 여기 H 붙이고 여기 H 붙이면 8개가 완성됐죠. 자, 질문이요. 여기의 길이 같죠? 여기 길이 같아요. 여기 길이 같아요. 여기 길이 같아요. 그럼 탄소와 수소가 이루는 각은 얼마니? 됐나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서 90도요. 이렇게 써오는 애가 제일 많습니다. 안 돼요. 왜? 전자는 쌍으로 존재하는데 반드시 평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는
입체적으로 공간 안에 배열될 수 있어요. 그러니 얘와 얘 사이가 길이가 되게 멀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이 네 개의 모든 길이가 다 같아야 돼요. 아셨나요? 그러려면 배열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개의 원자를 같은 거리만큼 배열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딱 하나요. 그게 뭐야? 정삼각형 네 개를 그리는 거예요. 정삼각형을 그리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같죠, 그죠? 이 밑에다 정삼각형을 또 하나 그리면 얘랑 길이가 똑같겠죠? 여기에다 정삼각형을 또 그리면 얘도 세 개가 똑같겠지? 그럼 전부 다 길이가 같은 하나의 도형이 완성되는 거죠. 이 한가운데다 탄소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H를 4개를 붙여야 이 탄소로부터 모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수소와 수소 모든 애가 다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전자쌍이 4개가 되면 이렇게 평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입체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 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결합각 몇 도니? 90도 아니죠? 90도 아니죠? 이 녀석을 기본적으로 외우세요. 정사면체의 결합각은 109.5도가 됩니다. 정사면체의 기본각은 109.5도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요. 만약에 전자쌍이 두 쌍이면 얘처럼 전자쌍의 위치는 양쪽 끝으로 가는 거 맞지? 그래서 A 그리고요 전자쌍을 양쪽으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가장 먼 곳으로 배열됩니다. 그럼 이쪽에 B, 이쪽에 B 이렇게 쓰면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짝대기를 그리면 결합각은 180도가 되겠죠. 됐나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쉬워요. 세 종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전자쌍이 만약에 공유전자쌍이든 비공유전자쌍이든 쌍으로 된 애가 세 쌍이 존재한다면 요 세 쌍이 존재한다면 A를 사이에 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장 먼 곳으로 배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다 B, 여기다 B, 여기다 B를 이렇게 찍어서 이 녀석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됐나요? 삼각형의 형태를 띠거든요. 요러면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얘는 결합각이 딱 120도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전자쌍 4쌍이에요. 3번 전자쌍이 만약에 4쌍이라면 전자쌍이 총 4쌍이 된다면 이렇게 90도로 배열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90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린다고? 정사면체를 그리는 겁니다. 삼각형 2개를 이렇게 4개를 총 그려놓고 가운데다 원소 하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꼭 지점마다 B를 찍으면 똑같은 거리만큼 존재하게 돼요. 그럼 얘는 B는 이렇게 왔고 결합했고 결합하겠죠. 그죠? 그때 결합각은 몇 도가 된다고? 이 결합각은 총 외워주세요. 얼마? 109.5도가 됩니다. 됐죠? 이걸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해요. 전자쌍 반발 원리.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질소요. NH3. 자, 결합각은 몇 도일까요? 그래서 자,
자,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질소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가 2개가 차겠죠, 이렇게.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5개가 찰 거예요. 채울 때 어떻게 채우는 거냐면, 하나를 채웠으면 가장 먼 곳에, 하나를 채우면 가장 먼 곳에 하나가 남지? 그러면 쌍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됐죠? 쌍을 이루게 만들어요. 얘는 쌍을 이뤘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쌍을 이루지 못한 데에다가 H를 이렇게 공유결합시키면 NH3라는 애가 완성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니? 됐어요? 90도니? 안 된다 그랬어요? 전자쌍이 총 몇 쌍이야? 공유전자쌍이든 비공유전자쌍이든 총 4개가 됐지. 이렇게 4개가 되면 정사면체를 그리고 시작해요. 다시요. 그리는 법도 알려줄게. 정사면체를 그려. 가운데다 중심원소 N자를 찍고요. 삼각형 부분에 H를 이렇게 집어넣지. 그럼 이 위에 H가 붙어있으면 H를 쓸 수가 있죠. 근데 H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표시를 하는 거냐? 잘 봐. 질소예요. 내가 저기랑 수소에 있느라 공유 결합을 하고 싶어. 됐지? 그러면 질소는 야 공유 결합해야 되니까 내가 전자 하나를 내놓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소도 마찬가지. 공유 결합해야 되니까 너랑 나랑 비슷한 거리만큼의 전자를 내놓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딘가에서 공유결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원래 원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유결합을 형성해요. 됐나요? 그래야 질소와 수소의 각각의 바운더리 안에 전자가 쌍으로 존재할 수 있죠. 그런데 비공유전자쌍은 내 거예요, 원래. 공유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은 원자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됐나요? 다시요. 공유전자쌍은 멀리 내놓는 거고요. 비공유전자쌍은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됐니? 나중에 대학교에 올라가면 공유전자쌍이 들어있는 전자껍질을 따로 배워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2번 껍질에 전자가 있었는데 공유결합을 하면 이 녀석을 떼다가 인의의 장소 오비탈에다가 전자를 넣어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생겨나면 원래 전자 껍질보다 더 먼 곳에 배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만요. 공유 전자쌍은 원자로부터 거리가 어때? 멀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요. 내 거니까. 됐지?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거리가 비교적 원자로부터 멀고요. 공유전자쌍은 거리가 비교적 원자로부터 멀고요. 비공유전자쌍은 어때? 가까워요. 됐니? 그러면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요렇게 결합한 상태에서 여기에 임의로 그렸던 막대기를 이렇게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모양이 하나 태어나죠. 됐어요? 정사면체를 그려놓은 후에 원자를 메꾸고 비공유를 찍고 나머지를 지워버리면 이런 꼬라지가 됩니다. 얘는 이름이 뭐야? 얘 보세요. 정삼각형이 4군데 있죠. 그래서 이름이 정사면체예요. 얘는 삼각형이 4개는 맞는데 크기가 다르지. 그래서 이걸 사면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요렇게 해서 위에 무선 꼭지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밑에 밑변은 삼각형인데 뿔처럼 생겼다 그래서 삼각뿔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한 번만 더요. 결합각은 몇 도일까요? 여기 결합각이 109.5도였죠. 그죠? 결합각은 전부 다 109.5도예요. 그럼 여기 결합각도 109.5도여야 되죠.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은요, 전자쌍 반발 원리에 전자쌍끼리는 서로 미는 힘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얘를 밀고 얘를 밀고 얘를 밀고 서로 밀어냅니다.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세요. 물리에서 배운 거 기억나? F는 K의 R제곱의 Q1, Q2 쿨롱의 법칙이에요. 전하량이 똑같을 경우에 상수를 지으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힘이 세죠. 전자쌍의 반발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 힘이 매우 세요. 그래서 반발력이 세니까 이 막대기를 눌러주겠지, 그지? 반발력이 세니까 이 막대기도 눌러줘요. 반발력이 세니까 이 막대기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정사면체처럼 펼쳐져서 109.5도가 됐어야 되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누르는 힘이 세지겠지. 그럼 이 삼각분의 형태가 좀 뾰족해지지 않겠니? 됐어요? 그럼 여기 결합각은 109.5도보다 작아지겠죠. 됐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 결합각은 109.5도보다 작아진다. 아예 상식으로 외우세요. 비공유가 한 개 있을 때마다 결합각은 마이너스 2.5도씩 감소해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을 때마다 결합각은 마이너스 2.5도 감소합니다. 그럼 얘가 109.5도였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때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생겼으니까 얘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107도가 되는 거죠. 2.5도를 뺐습니다. 됐니?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어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은 매우 크다. 그럼 한 칸만 더 가볼까? 이거 정리할 거예요. 지금 안 써도 돼요. 다 배울 거야. 그냥 상식으로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래서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결합한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봅시다. H2O는요. 마지막까지 왔어요. 5개 배울 거거든요. 저 5번째죠. 산소가 있어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차는 거 맞지? 그지?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채울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채웠죠? 여기에 H 붙이고 공유 결합하고요. 여기 H 붙이고 공유 결합합니다. 됐지? 그러면 H와 산소와 H 사이의 결합각은 몇 도니? 90도요. 안 돼요. 90도의 결합각은 없어요. 됐니? 평면으로 나왔다 그래서 절대로 90도를 써면 안 됩니다. H2O, H2O 이렇게 썼다 그래서 90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얘는 도대체 몇 도를 가질 거야? 자, 기본 꼬라지가 뭐라고? 전자쌍이 4쌍 맞죠? 전자쌍이 4쌍이면 반드시 정사면체를 그리세요. 됐니? 중심원소가 산소죠, 그죠? 여기다 H 쓰고 여기다가 H를 쓰고 비공유 전자쌍은 가까이. 됐니? 그리고 여기를 결합선으로 이으면 나머지를 지울 수 있죠. 됐니? 그래서 얘는 수소와 산소와 수소 사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요. 자, 결합각은 몇 도일까요? 109.5 비공유 전자쌍 없을 때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107도.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겠어? 2쌍이겠죠. 그럼 아까보다 더 세게 눌러주겠지. 그럼 이 결합이 훨씬 더 좁아지지 않겠냐? 얼마 좁아지는데 2.5 빼고요. 2.5 뺐으니까 104.5도의 결합각을 가집니다. 됐나요? 니네들이 외워야 되는 기본적인 결합각 5개예요. 180도, 120도, 109.5도, 107도, 104.5도. 이 5개가 기본적인 결합각이에요. 됐나요? 예를 들어서 180도가 결합각이 줄어들어서 점점 작아져도 120도보다 작아지진 않습니다. 120도 결합각이 조금 커져서 점점점 커져도 180도보다 커지진 않아요.
109.5도가 점점점 커져서 120도보다 커지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약 109.5, 약 107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합각 자체가 다른 결합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됐나요? 그러니 기본적인 결합각 5개는 외워줍시다. 자, 위에다 참고 하나 써줄게요. 참고. 전자쌍은 두 종류. 하나는 공유 전자쌍,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 자,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은 구별되죠. 1번 원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누가 더 멀어? 공유 전자쌍이 멀어요. 됐나요? 아까 했죠. 공유, 비공유. 됐나요? 비공유는 가깝습니다. 공유 전자쌍은 멀리 있어요. 됐지? 두 번째, 그럼 작용하는 범위가, 반발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얘는 좁아요. 얘는 넓어요. 반발력이 훨씬 큰 넓은 공간에 반발력을 작용시킬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오지 못한단 말이죠. 하지만 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탄소가 있을 때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좁으니까 양쪽으로 나란히 있어서 이중결합도 가능한 거예요. 됐나요? 비공유 전자쌍은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그러니 이 주변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반발력의 크기는요. 공유 전자쌍이 적어요. 작아라고 써야 돼요. 작아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큽니다. 됐죠? 그럼 전자쌍이 두 쌍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공유, 하나는 비공유. 그럼 반발력의 종류도 세 종류가 되겠죠. 가장 큰 반발력을 나타낼 때가 언제야? 강한 애와 강한 애가 만났을 때. 비공유와 비공유 사이의 반발력이 제일 커요.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비공유와 공유가 만났을 때 반발력이 두 번째예요. 공유와 공유가 만났을 때 반발력은 제일 작겠죠. 그건 상식이에요. 3단원의 마지막 파트, 분자의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 전자쌍 반발 원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반발력을 최소화하려고 전자쌍들이 서로 매치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분자의 구조가 정해져요. 됐나요? 화학식을 보고 맞춰내셔야 돼요.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어때요? 전자쌍 반발 원리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죠?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살짝살짝 배워줍니다. 자, 이제 분자의 구조 5개를 정리할 거예요. 그 5개만 정리하면 오늘 수업은 끝이 납니다. 됐죠? 이쪽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자, 분자의 구조 첫 번째. 중심 원소에 비공유가 없는 점.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다시요.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세 가지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5개의 박스를 칠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 리튬 제외하고 베릴륨부터 2족. 중심원소가 2족이라면 중심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수소 원자를 결합시킬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베릴륨이라는 2족에다가 수소 원자를 결합시킬 거예요. 그럼 베릴륨은 2족이고 수소는 1족이니까 얘가 2마리가 필요하겠죠? 됐어요? 요걸 딱 보는 순간에 첫 번째구나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한 별로 맞추시면
또는 수소와 17쪽은 호환이 됩니다. 또는 17쪽 원소가 결합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B2에 플루오린 2마리를 끼울 수도 있는 거죠. 됐나요? 비율은 똑같은 거 맞지?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박스예요. 1번 박스 2족에 수소가 결합되거나 2족에 17족이 결합된 경우. 자, 한번 써볼까요? 중심 원소의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니? 중심 원소의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니? 됐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을 떠올리시면 되죠. 베릴륨의 짝대기 H, 짝대기 H니까 공유 전자쌍은 2쌍. 비공유 전자쌍은 없는 경우가 되죠. 됐어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EX 그 녀석을 BeH2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베릴륨은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두 개의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두 개의 전자가 여기에 H를 공유 결합시키고요. 여기에 H를 공유 결합시키는 거 맞죠? 얘는 이거 하나만 그릴 겁니다. 됐니?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된다고? 180도요. 1번 2족에 수소가 붙거나 2족에 17족이 붙으면 결합각은 180도요. 됐니? 자, 이거는 분자가 무슨 형태야? 일직선으로 나란히 배열된 거 맞죠? 그래서 이걸 직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2족에 수소가 붙거나 2족에 17족이 붙으면 직선형이구나. 결합각은 180도구나. 됐어요? 아무거나 붙어도 돼요. BeCl2 결합각이 몇 도야? 180도요. BeI2 결합각이 몇 도야? 180도요. 이게 쉬운 이유는 2족 원소 중에 분자의 구조에서 배우는 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베릴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베릴륨 밑에는 마그네슘이거든요. 마그네슘은 이온 결합을 훨씬 잘하니까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됐니? 별로 어렵지 않죠? 화학식을 보고 결합각이 몇 도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 끝났습니다. 이렇게 5개만 하면 돼요. 두 번째 2족 했으니까 13족 13족 원소에 수소가 결합하든가 또는 17족 원소가 결합하든가. 자, 두 번째 박스입니다. 됐나요? 그럼 중심 원소의 공유는 몇 쌍? 비공유는 몇 쌍? 분소니까 H, H, H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결합하죠. 공유는 3쌍, 비공유는 없어요. 원자과 전자가 3개입니다. 써볼까요? EX, B, E, B, F3. 이 녀석 한번 해봅시다. 됐니? 자, 찍어볼게요. 가운데 B를 놔뒀어.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 그럼 여기다 플루오린을 붙이겠죠. 하나, 둘, 셋, 넷, 5, 6, 7. 여기다가 플루오린을 붙이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다가 플로우리를 붙이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6개밖에 안 찾지. 이렇게 해서 8개 됐고요. 이렇게 8개 됐고, 이렇게 8개 됐죠. 자, 구조는 무슨 구조? 하나, 둘, 셋. 결합각은 몇 도? 120도. 전자쌍이 세 쌍이면 120도요. 이건 무슨 형이냐? 얘는 평면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잘 봐. BF3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라고? 3개죠. 됐죠? 자, 질문이요.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니? 자, BF3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일까요? 됐나요? 몇 개라고? 없니?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지. 9개니? 자, 어떤 게 맞아? 됐어요? 어떤 게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틀려. 문제의 워딩을 잘 들으세요. 중심 원소의 비공유전자쌍은 없어요. 하지만 분자 전체의 비공유전자쌍은 9개죠. 그러니 비공유전자쌍 몇 개야? 이러면 문제가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아요. 항상 언제나 주어가 중심 원소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없고요. 분자 전체에는 비공유전자쌍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니? 요것도 특징 잡아 하나 알아둡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중심원소, 중심 이런 단어를 써주고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2개 끝났습니다.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끝날 시간 얼마 안 남았지, 그지? 끝났습니다. 세 번째, 14조. 14조의 포인트 하나. 왜? 이 녀석은 중소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원소가 딱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수소가 결합하든가 또는 17조 원소가 호환되든가. 하나, 둘. 자, 세 번째 같습니다. 얘도 한번 써볼까요? 중심 원소의 공유전자쌍은 몇 쌍? 비공유는 몇 쌍? 그죠? 요걸 보고 맞추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CH4가 됩니다. 전자쌍이 4쌍이고요. 비공유는 없어요. 자, 전자쌍이 4쌍이면 어떻게 그린다고? 정사면체를 그린다는 거죠. 전자쌍이 4쌍이면 정사면체를 그려야 돼요. 됐니? 가운데 탄소를 찍고요. 끝에다가 수소 4개를 올립니다. 그래서 수소와 탄소를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절대 90도라고 써오지 않아요. 결합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109.5도가 됩니다. 세 번째 박스는 109.5도가. 그럼 얘는 무슨 구조니? 네, 정사면체 구조가 됩니다. 됐나요? 이 녀석부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원소의 종류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CH4는 얘네가 제일 익숙한 녀석이죠. CH4를 보면 이 녀석 109.5도구나 이렇게 쉽게 맞추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SiCl4 이렇게 주면 이건 뭐지? 이럴 때가 있어요. 왜? 눈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됐죠? 17쪽으로 호환 가능합니다. CF4 마찬가지고요. 호환 가능해요. 여기에 쓸 수 있죠. SiF4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치? 근데요, SiBr4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무엇이 붙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 원소가 14족이구나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중심 원소가 14족이구나. 그러니 세 번째 박스에 해당되겠네. 결합각은 109.5도 4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네. 됐나요? 중심 원소가 몇 쪽인지로 맞추는 거예요. 분자의 구조의 결합각은. 하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죠.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게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중심 원소에 그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애. 13족, 14족까지 했으니까 이제 2족 남았어요. 4번 그리고 15족. 15족에 수소가 붙어있는 경우, 15족에 17족이 붙어있는 경우. 그럼 또 박스 네 번째요. 됐어요? 자, 중심 원소 한번 써볼까? 중심 원소에 공유전자쌍은 몇 쌍, 비공유는 몇 쌍, 습관적으로 찍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N과 P인데 여기에 습관적으로 점을 꼭 2개씩 이렇게 찍는 습관을 들이세요. 15족 원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입니다. 비공유 전자쌍은 한 쌍. 15족 원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인도 비공유 전자쌍 한 쌍. 무조건이에요. 그러면 공유 전자쌍은 몇 쌍? 3쌍. 됐죠? 역시 얘 한번 들어볼까요? EX. NH3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죠? 나오면 점 찍으세요. 자, 어떻게 그린다고? 전자쌍이 4개면 정사면체를 그립니다. 이거는 지울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울 생각을 하고 그려보세요. 가운데 중심 원소에 N을 넣었지. 그리고 H를 3군데다 붙였죠. 그리고 결합선을 연결합니다. 됐니?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질소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찍고요. 나머지 테이블을 없애요. 되셨나요? 자,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그죠?
얘는 가운데가 얘처럼 들어있고 내기퉁이 지퉁이 아니라 요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눌러주는 힘이 존재하니까 결합각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결합각이 2.5도 감소해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어서 이 녀석이 힘이 졸라 세니까. 이해되니? 그러니 결국에 이 녀석의 결합각은 몇 도가 되느냐? 얘의 결합각은 109.5에서 2.5도 감소해요. 107도가 됩니다. 삼각뿔 형태는 결합각이 107도예요. 질소를 기준으로 세 쪽으로 방향이 펼쳐 있으면 107도예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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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자, 여기 결합각이 몇 도라고? 109.5도요. 됐나요? 그림은 90도처럼 그리지만 니네들은 여기다 109.5도요라고 써오셔야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요. NH가 N 짝대기 H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 결합각은 107도요. 됐나요? 2차원으로 그려도 정확하게 107도요. 이렇게 표시해 오세요. 자, 이 녀석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쓰는 거야? 삼각뿔이라고 씁니다. 삼각뿔. 근데 이렇게 패턴을 보면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중심 원소가 몇 쪽이냐에 따라서 결합각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암기만 하면 문제는 정말 쉬워집니다. 요거 잘 외우세요. 이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이런 책을 보면 따로 다 따로 나와 있어요. 넘기면 또 나오고 넘기면 또 나오고.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나요?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써놓고 정리합시다. 5번째요. 마지막입니다. 누구 남았어? 16쪽 남았죠, 이제. 16쪽이요. 여기에 H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와 또는 17쪽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5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16쪽 누구야? 산소. 16쪽 산소 밑에 황염. 요거 나오면 비공유전자쌍 두 쌍을 찍고 시작하세요. 산소는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입니다. 황도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이에요. 항상 찍고 시작합니다. 그럼 또 똑같은 내용을 써봅시다. 이런 걸 한 번 써주면 얘네들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칸 맞춰서 쓰면 되잖아요. 공유전자쌍 몇 쌍이라고, 비공유는 몇 쌍이라고, 16쪽은 비공유가 항상 언제나 두 쌍입니다. 그럼 공유전자쌍은 두 쌍이 되겠죠. 전자쌍이 총 4쌍이 됐으니까 역시 기본적으로 정사면체를 그리는 거예요. 전자쌍의 배열은 항상 정사면체입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H2O. 얘도 썼다가 지우시면 됩니다. 정사면체를 그린 후에 중심에다 산소를 넣고요. 각각 가까운 모서리에 그리고 전자쌍을 각각의 모서리 꼭지점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이어요. 그리고 노란 선을 제외하고 다 지우면 됩니다. 얘는 어떻게 생긴 거라고? 여기 수소 한 마리가 붙었고요. 여기 수소 한 마리가 붙었고요.
이렇게 해서 산소가 붙은 녀석이죠. 그럼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은 힘 세다 그랬지. 그러니 얘는 아까보다 더 세게 밀어요. 아까보다 더 세게 밀어. 그럼 이 결합각이 줄어드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 결합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또 결합각이 2.5도 또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2.5도 또 감소한다고요.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을 때마다 결합각은 마이너스 2.5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얘 헷갈리지 않습니다. 결합각은 몇 도야? 104.5도요. 보셨나요? 요거 하나는 정확하게 외우세요. 물의 결합각은 104.5도요. 물은 104.5도. 메테인은 109.5도. 얘는 104.5도. 헷갈리겠죠, 그죠? 여기다 107.5도라고 써놓는 애들도 많습니다, 성수형님.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5개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대신 시험 볼 거니까. 요거 무슨 구조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은형이라고 합니다. 미래 맞출 수 있겠어요? H2O 결합각이 몇 도라고? 104.5도요. H2S 결합각이 몇 도라고? 104.5도요. OF2 결합각이 몇 도라고? 104.5도요. OCl2 결합각이 몇 도라고? 104.5도요. SCl2 결합각이 몇 도라고? 104.5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17쪽이 중요하고 1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 원소가 16쪽이구나. 이렇게 맞습니다. 됐죠? 이거는 왜 H를 앞에 쓰는지 아니? 얘는 왜 H를 앞에 쓰는지 알아요? 여기는 뒤에 쓰잖아요. 모두 다 H를 뒤에다 쓰죠. 그런데 왜 H2나 H2S는 왜 앞에다 쓰는 거야? 괜히? 왜 앞에다 쓰냐면 원소 기호가 결합되는 형태에 항상 언제나 중심 원소를 먼저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됐나요? 중심 원소를 먼저 표기하고 나머지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약속을 정하기 전에 이미 얘네들은 찾아졌어요. 됐나요? 그래서 물은 H2O야 라고 이름을 짓고 막 사용하고 수천 백년이 흐른 뒤에 약속을 정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 바꾸는 겁니다. 결국에 뭐라고? 중심 원소가 16쪽이면 결합각은 104.5도요. 구분형. 됐나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중에 좀 입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애가 누구니? 됐어? 동그라미 칠 수 있겠어요? 입체 구조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칠 수 있겠니? 입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족과 15족은 분자의 형태가 입체 구조예요. 됐나요? 자, 질문이요. 평면 구조 뭐니? 평면 구조 누구야? 요거 평면 구조 맞죠? 됐나요? 요거 평면 구조 맞습니다. 됐니? 됐어요? 자, 얘요. 평면 구조니? 됐어요? 요거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학교 선생이 야, 직선형은 평면 구조지. 그럼 평면 구조라고 쓰는 거야. 근데 학교 선생이 야, 얘는 선이고 평면은 면인데 그게 어떻게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새끼 그냥 직선형이라고 쓰셔야 돼요.
됐나요? 이 학교 내신 선생한테 가서 꼭 물어보세요. 수능에는 이 직선형이 평면 구조냐 직선형 구조냐 무슨 구조냐 이런 걸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워딩을 내냐면 이 직선형 같은 경우에 평면 삼각형 같은 경우에 구분형 같은 경우에 워딩을 어떻게 내냐면 분자 내의 모든 원소가 동일한 평면에 존재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면 구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시험용 문장은 여기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모두 다 같은 평면에 존재해요. 이렇게 돼요. 됐나요? 이게 시험용 워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세 종류를 써오는 거죠. 직선형도 여기다 써오는 거고요. 구분형도 여기다 써옵니다. 평면 삼각형, 평면형도 여기다 써오는 거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게 시험용 문장이에요. 됐지? 이렇게 이 뼈대에다가 살을 하나씩 붙여가시면 3다문의 모든 분자의 구조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를 하나씩 배워가는 게 3단원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 정리요.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총 합치면 몇 쌍? 2쌍. 그러면 이 바깥쪽, 맨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되죠. 됐어요? 그럼 이 베릴륨은 옥텟을 만족하니?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되니? 베릴륨이 결합된 애들은 비공유, 공유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얘요. 붕소가 중심 원소라면 요 가운데 공유 3개, 비공유 없으니까 여기에 6개밖에 안 차있지. 됐나요? 8개가 돼야 옥텟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옥텟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됐니? 자, 얘부터는요, 합치면 4죠. 전자쌍 4개라면 전자는 8개. 맞지? 여기서부터 옥텟을 만족해요. 얘요, 합치면 4쌍 맞지? 전자수는 8개 맞죠? 공유든 비공유든 전부 다 8개가 완성됐습니다. 옥텟을 만족하고요. 얘요, 4쌍 맞죠? 4쌍이 되기만 하면 옥텟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단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옥텟을 만족해요. 써있는 거죠. 옥텟을 만족한다고 써있으면 이거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요. 셋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시험 문제 안 쉬울 수 있니 이게? 위에다 하나 적어줄까요? H 수소 원자는 뭐 3단원 처음 할 때 했습니다. 옥텟을 만족하니? 됐어요? 수소 원자는 옥텟을 만족하니? 옥텟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8개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수소 원자는 절대로 옥텟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상식이에요. 하지만 수소 원자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오셔야 되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됐어요? 옥텟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해요 라고 써있으면 수소는 제외예요. 괜히 틀려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란 걸 낼 수 있지 않겠니? 아무리 정리를 잘하고 아무리 깔끔하게 필기를 하고 아무리 머릿속에 나가도 못 맞추면 안 되잖아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됐어요?
됐어요? 외울 수 있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외워요. 180, 120, 109.5, 107, 104.5. 됐어요?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괜히 이 칸을 어떻게 해서든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앞단원에서 배웠어요. 앞단원에서 배웠어요. 자, 메테인이요. 극성 공유결합이니 미극성 공유결합이니 툭 됐어요? 그러면 메테인의 유기 결합은 무슨 결합? 극성 공유결합 맞지? 알파벳이 다르면 극성 공유.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은 무슨 분자? 무극성 분자. 됐니? 그러면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애들은 전부 다 무극성 분자니? 네. 아니요. 중심 원소에 비공유가 없는 경우는 극성 분자일 수도 있고요. 무극성 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얘 C에 H가 붙었다면 쌍극자 모멘트의 총 합이 0이죠. 알짜인이 0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7쪽 원소로 호환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를 17쪽 원소로 바꿔요. HCl. 그러면 네 방향으로 모두 당기는 힘이 같니? 아니죠. 그럼 이 녀석은 알짜인이 0 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중심 원소에 비공유가 없으면 무극성 분자도 될 수 있고 극성 분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무극성 분자야? 결합된 모든 원소가 다 같은 종류입니다. 되니? 결합된 모든 원소의 종류가 다 같은 종류라면 무극성 분자예요. 결합된 원자가 전부 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면 극성 분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3단원에 전부 다라고 했어요. 됐니? 얘를 외우세요.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모두 극성 분자예요. 결합된 누구도 상관없이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절대로 알짜인이 0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 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15족, 16족은 절대로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됐니? 이 정도 됐니? 자, 이만큼 외울 수 있겠어요? 외울 수 있겠어요? 잘 외웠죠? 180, 120, 109.5, 107, 104.5 됐어요? 자,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책 한번 펼쳐보세요. 204페이지요. 3번 풀지 마. 대답하세요. 기억. 결합각 몇 도? 툭! 3번의 기억. 결합각 몇 도?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툭 튀어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어요. 시험지에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건 A, B, C, D 같은 애들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을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툭 튀어나오세요. 자, 1번이요. NF3 중심 원소가 뭐야? 질소 맞지? 107도요. 됐나요? 이렇게 툭 예외 없습니다. 두 번째요. HF 우리 안 배웠죠? 이렇게 안 배우는 애들은 전부 다 180도예요. 나란히 서 있을 수밖에 없지. 중심 원소가 없단 말이죠. 됐나요? N2 야, 이런 걸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180도요. 자, 세 번째요. CO2 COOO 180도 맞죠? 안 한다고 했어요.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미음이요. BCl3 맞춰 몇 도? 120도. 됐나요? 이게 툭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BCl3요. 됐어? 이게 안 되면 여기는 버벅될 수밖에 없어요. 비읍 H2O 몇 도? 104.5도. BeCl2 몇 번째 칸? 첫 번째 칸 180도. CH4 몇 번째 칸? 세 번째 칸 109.5도. 됐니? 이런 게 후둑후둑 나와야 돼요. 분자의 구조만을 보고 맞춰야 돼. 익숙한 애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색한 애들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분자식을 보고 몇 번째 칸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맞추세요. 그게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4번에 가요. 각각몇도 180도 맞지? 4번에 나요. 결합각 몇 도? 90도니? 안 되죠. 몇 도라고? 120도요. 그게 120도처럼 보이니? 보여? 그게 120도처럼 보여야 해요. 3단원은. 4번에 가요. 90도라고 써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109.5도요. 됐나요? 4번에 라요. 뭐라고 쓰는 거야? 7도. 됐어?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도 결합각은 존재하는 겁니다. 해당하는 결합각을 써오세요. 되니? 잠깐 쉴게요.